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탄생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매수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초보자든 주린이든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큰 수익이 나고 부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부자를 꿈꾸신다면 이번 영상 반드시 봐야 되고요. 제가 부자의 탄생 1탄, 2탄, 3탄 이어질 거니까요. 계속 보실 분들은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먼저 부자는 언제 탄생을 할까요? 뭐 아무 때나 탄생하는 건 아니죠. 큰 변화가 있을 때 부자가 탄생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라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25년 이상 주식 투자 생활에서 큰 위기는 딱 3번 있었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는 반드시 부자가 되는 시점이 같이 옵니다. 특히 매달 며칠 날짜까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부자의 탄생 시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런 부자의 탄생 시점이 나오는지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경까지 알고 부자의 탄생 시점을 맞이한다면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요. 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큰 위기.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큰 위기. 큰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파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감원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은 또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또 어려워지게 되면 감원이 생기고 실업률은 더 증가를 하고요. 실업률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는 더 감소를 하고요.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위기가 오게 되면 이런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금융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합니다. 하지만 큰 위기에서는 제로금리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융정책의 마지막인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 이건 원화가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사실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같이 위기가 왔다 같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인 달러를 시중에 확 푸는 정책, 이게 맨 마지막 금융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입니다. 이런 양적 완화, 시중에 달러를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를 풀게 되면 지금까지 악순환인데 돈이 확 들어왔습니다. 돈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이 2배가 증가되면 1,000원짜리 제품이 돈이 2배면 2,000원짜리로 바뀌겠죠. 제품은 하는데 돈이 2배니까요. 이처럼 주식시장, 실물시장,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상승을 하고, 즉 월급은 그대로지만 자산이 상승하면서 부자가 된 느낌, 부의 효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산 주식 크게 올랐다. 자, 내 술 한잔 살게. 이처럼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업은 좋아지고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률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실업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소비는 더 증가를 하고요. 기업은 더 투자를 하고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더 줄어들고, 이제는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 여러분,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하죠. 그건 기우제를 잘 지냈어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적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되고 실업률이 하락할 때까지 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 달러를 계속 공급을 합니다. 결국은 소비가 올라가고 경기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막 빠져요.
내가 차트를 보고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날, 이날이 부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을 살피고 있다가 반드시 이건 FOMC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니까요. FOMC 회의만 보고 있다가 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 발표가 날 때 이때 매수를 하면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 발표 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살펴볼게요.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크게 보면 우리 코스피가 2000에서 1000포인트 반토막이 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요. 이럴 때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늘었지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9년 3월 양적 완화 정책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정말 뭐 각 나라가 봉쇄를 하고 위험하고 주가가 폭락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는 2020년 3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미국 지수가 아니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끝이 난 부분들입니다. 자, 위기가 오고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정확한 저점 2009년 3월 1000포인트에서 급등을 시작을 해서 1200포인트 100% 이상 정말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양적 완화 발표하는 시점 딱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확 하락을 할 때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를 하자마자 15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초급등이 나왔고요. 자, 양적 완화 발표하는 날은 딱 정해져 있죠. 그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부자가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차트를 보고 매수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금융 정책을 보고 있다가 양적 완화 발표할 때 매수하면 부자가 되고요. 그러면 미국은 사실 얼마나 많은 달러를 풀길래 이런 글로벌 시장 전체가 상승을 할까요? 미국 연준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전에 제가 2020년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회원님들과 딱 두 종목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 중에 한 종목 TSE입니다. TSE 보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가 2020년 3월입니다. 3월 매수를 해서 주가가 1150% 11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3천만 원 투자했으면 3억 3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 때 정확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정말 큰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포인트들은 주식시장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2탄 3탄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달러를 얼마나 풀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미국의 연준 자산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지점, 크게 반등을 한 지점이 2009년 3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미미하게 달러를 풀다가 위기가 오고 확 달러를 크게 풀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부동산 주가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서서히 회수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위기가 오고 2020년 3월 달러를 또 확 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1조 달러였습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가 9조 달러로 갔습니다. 9조. 지구상의 달러가 8배 증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부자가 되던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달러를 확 푸는 이 시점, 부자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미국의 FOMC 회의를 살피다가 돈을 푸는 양적 완화 발표 시점이 부자가 되고요. 자, 이것은 위기가 오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부자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특정 국가가 어렵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큰 돈을 였는다. 그러면 그 특정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일본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베노믹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아베노믹스가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은 20년간 오랜 침체 속에서 물가가 거의 제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매년 60조 엔, 우리 돈으로 600조죠. 600조를 투자해서 이 물가를 2%까지 상승을 하겠다. 목표를 잡고 돈을 넣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더 증가를 해서 우리 돈으로 800조까지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2013년 1월 발표가 나고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니케이 지수 월봉입니다. 이 지점이 1992년입니다. 1992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아베노믹스 돈을 풀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1만 포인트에서 3만 포인트까지 200% 상승을 합니다. 이 지점 1992년 지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합니다. 즉 돈을 풀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그 나라 주가는 급등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침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서 무조건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1년에 몇백조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면 앞뒤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때가 부자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볼게요. 이제는 위기가 오고 제가 이번 1탄에서는 위기가 오고 부자가 오는 시점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눈앞에 또 다른 부자의 시점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시점을 반드시 또 매수를 해야겠죠. 자, 2탄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오는 부자의 시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